15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경찰 정책의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 이건 경찰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좀 두어서 만들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 그래서 14장, 15장까지 이번 주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뭐 이제 다 끝나갔는데 안 산 친구는 할 수 없지만, 교재를 갖고 있으신 친구들은 뭐 15장, 14장, 15장을 읽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뭐 강의 분량이 좀 연연하지 않고, 에, 뭐 이제 19장까지 했으니까 17, 18, 19장까지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발표 준비를 좀 조별로 해주세요. 원래는 이제 수업을 학교에서 했다 그러면 강의 시간을 조금 나누어서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모여서 이걸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나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런 시간 없이 이제 진도를 제가 혼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강의 분량이 끝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19장까지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동영상은 올리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강의 준비, 발표 준비 상황을 어,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이 좀 막연하잖아요. 시험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험 과제에 대한 예시 주제를 뭐 4~5개 이상 올려주고 그걸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뽑아서 기말고사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강의하고 그 이후에는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몇 개를 올려주는 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장시간 우리가 지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나름 이제 적응하셨을 거예요. 한 학기 좀 편하게 보내시지 않았나요? 예, 이야기 때는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정책 수단은 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3가지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면 좋겠다. 첫 번째가 구조, 갈등적 예방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좀 많이 배우고 뭐 못 배운 사람, 뭐 몸이 튼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건 조금 뭐 약하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긴장 이론이죠. 그래서 이 갈등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이론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예방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 우리 쇠사슬을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 결국 그 쇠사슬은 끊어지는 거예요. 사회 내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되고, 약한 여자가 뭐 노래방 도우미랄지 길거리 혼자 가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 이런 가장 약하고 소외되신 분들이 결국은 범죄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가자. 범죄학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경찰 정책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취약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 검거와 형벌과 교정 예방 이론 한번 보실까요? 검거하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교정까지 가야 진정한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갈등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범죄자들은 잘 잡아서 형벌 주고 그다음에 다시 교화까지 해서 사회에 내보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예방 이론들이 잘 됐을 때 경찰 정책이 실현되는 거고 경찰의 정책은 그래서 마땅히 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검거 형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조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에 초점을 둔 예방을 해나가자. 첫 번째 보시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다 알고 있는 거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요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회 체제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독점 기업의 횡포도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것도 없애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하는 그런 측면으로 경찰의 정책이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단원 가시면 두 번째 이 법질서 유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회 체제론적 범죄 예방이라는 되어 있습니다. 파슨스가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여러 행위자가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된다. 서로 사회에 어울려 살다 보면 내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호 행위 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사회 체제론적인 입장에서 범죄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 체제를 좀 이해하는 범죄 예방 이론을 만들어 가자. 파슨스가 얘기했어. 우리가 사회 체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체제를 존속시키는 네 가지 기능. 아까 아질 기능 얘기했었죠. 어댑테이션이에요. 외적 상황 조건에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된다. 이건 주로 경제 조직에서 담당합니다. 어떤 부의 불평등 해결해 가셔야죠. 그죠?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을 위한 제 요소를 통제하는 역할. 이건 주로 정치 조직에서. 국가가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 이건 주로 법질서 조직에서 나옵니다. 연대를 유지하고 통합해 간다. 레이턴시. 이건 통합하는 거예요. 유지. 잠재용의 유지. 긴장의 처리. 이건 교육 문화 조직에서 합니다. 그래서 adaptation for attainment, integration, latency. 이게 파슨스가 얘기한 네 가지 전제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사회 체제가 균형을 유지하고 존속해 나간다. 경찰 정책도 이런 네 가지 역할을 같이 같이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변형, 갈등이 있다.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계급주의에서. 법질서 제도는 권력의 한 형태이고 갈등의 원천이다. 갈등의 원천. 그러다 보니 이 법질서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 협상이다.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경찰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사회 갈등은 사회에는 계급이 있고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이런 어, 권력 관계를 갈등 관계를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다? 경찰 정책이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예방 이론. 그럼 두 번째, 경찰 정책 두 번째 어떤 개념을 좀 담아야 되는가? 그냥 갈등만 해결하고 싸움을 말리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맨날 이렇게 희생자가 되는 누구? 사회적 약자도 돌봐야 된다. 누구예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애아, 소외자, 농민.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범죄 형태와 보호 입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법으로 보호하냐면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우리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얘기하죠. 학교폭력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 노인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률이 있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정책은 이쪽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 약자 보호 예방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보실까요?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좀 지루하네요. 영상 보시면서 어떤 개념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만 해소나 단순한 화풀이를 위해 약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경찰은 이유 없이 남을 해코지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지나는 등산로. 49살 김모 씨는 63살 이모 씨를 향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대학 캠퍼스를 서성였습니다. 그 찔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셨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21일 청주의 한 거리에서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88살 노인이 40대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숨지기도 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남양주에서는 노숙자 57살 전모 씨가 12살 소녀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돌을 던지며 위협하다 붙잡혔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아무 면식 없는 불특정 상대를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묻지마 범죄는 2012년부터 3년간 16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41명이 숨졌고 87명이 다쳤습니다. 평소에 피해 의식이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강한 자에게는 해소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화풀이 형태로 경찰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유 없이 남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네, 영상 보셨지만 좀 슬프죠? 범죄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 소외감,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물리적 범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회적 약자, 사회 경제적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결국 아까 보셨던 특수한 살인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박탈됐는데 그걸 약한 사람한테 돌발, 분노, 표출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 일시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곤, 소외, 실업,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막 분리시키고 차별하면 될까요? 임대주택도 좀 지어주고 서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 소득의 재분배도 도모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한테 좀 나눠주는 거죠. 세금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의료보험에서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을 받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만 의료보험을 내서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물론 빈민들은 메디케이드, 메디컬 에이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부유해요. 그렇지만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났을 때 어때요? 코로나 치료비가 얼마래요? 4천만 원이래요. 의료보험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너무 심한 극심한 양극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그대로 방치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막을 길이 없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 범죄자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하고 치면은 사회정책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럼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걸 자하실현적 봉사성 예방이론이라고 해요. 이런 말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야기 들어두시고 보이는 질서, 보이지 않는 질서 했는데 개인의 자아실현을 잘 하다 보면 일도 잘 열심히 하고 배움도 하면서 자기를 통제해 간다고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사회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정책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런 삶의 가치 실현도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나눔, 돌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저한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봉사가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남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복도 증진된다. 어때요? 봉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라면 한 상자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마음. 그런 거잖아요. 친구 한번 사귀어 보세요. 자기한테 뭔가 잘 사줘요. 근데 나의 약점을 자꾸 아프게 해요. 그리고 잘난 척을 너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같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좀 돈은 별로 그냥 어쩌다 그냥 밥 한 번 먹는 정도. 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나를 위로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있으면 왠지 편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죠.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들도 똑같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가서 이야기 나눠주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본인도 그 행위를 하는 본인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회봉사가 행복 전진의 대안이 된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이 사회를 지키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같이 어울리고 서로 믿고 네트워크하고 공동체 하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기초는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게 자아실현적 봉사성 예방 이론이에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어떤 정책으로만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남에게 배려해 가면서 약자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애정이 범죄를 예방해 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그냥 소외하고 남겨두면 결국 그 사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조금